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해볼 이야기는 새끼돼지 삼형제였나? 새끼돼지 삼형제 아니야? 돼지 새끼 삼형제 아닌가? 새끼돼지 아기돼지 삼형제 아니야? 야, 잠깐, 잘나고 씨발 도거치기 해주려고 그러는데 잠깨네. 아씨. 새끼 삼형제, 새끼돼지 삼형제, 아기돼지 삼형제. 아기 돼지 삼형제.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이야기 아기 돼지 삼형제 장르지 않으시나요? 그러면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아주 많이 옛날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이 새끼들은 맨날 같은 집에서 살아하니까 너무 쭈뼛해가지고 독립을 하려고 해요. 너도 그런 적 있지요? 네. 그래가지고 너 집 나갔잖아요. 이 새끼들도 똑같은 거예요. 씨발 삼형제가 살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개빡친 나머지 3명 보고 계속 그렇게 살 거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이들 집 지어. 그래서 아기 돼지는 왼쪽가 보내졌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첫째 아기 돼지는 웅집을 만들었고, 둘째 아기 돼지는 나무집을 만들었고, 셋째는 벽돌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벽돌을 공사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셋째는 직접 벽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둘째도 나무를 직접 해가지고 짓기 시작해요. 첫째만 웅집을 빠르게 지어가지고 잘 지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무서운 늑대가 나타났어요. 지체만한 늑대가 나타나서 돼지들을 잡아먹으러 나타났죠. 그래서 가장 먼저 첫째 집에 갔답니다. 첫째 집에 가서 문을 열라고 하니까 이 새끼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입김을 후 불었더니 몸집이 다 날아가 버렸다고 해요. 왜 이렇게 세요? 아, 집체만하다고 했잖아요. 아, 그래. 네, 진짜 집체만한 거예요. 재난이었군요. 네, 인간적 한 원품으로 따지면 제 등급 신 정도. 그래서 첫째는 바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둘째 집으로 도망을 갔답니다. 다행히 둘째가 이미 있던 나무 목재 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좀 빨리 만들었어요, 집을. 그래서 도착하니까 집이 이쁘게 잘 지어져 있는 거예요, 오두막이. 그래서 첫째가 둘째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에도 집치만 늑대가 나타나서 말했죠. 이 문을 열지 않으면 입김으로 이 집도 부숴버리겠다. 그러자 첫째랑 둘째가 똑같게 새끼요. 정말로 늑대 새끼 이것도 한번 풀어봐라. 그래서 늑대가 개빡쳐가지고 입김을 불었어요. 고발을 해버렸군요. 네, 티베깅을 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나무로 된 집이어서 안 날아가는 거예요. 안 날아가니까 새끼가 빡쳐가지고 이번에는 지 힘으로 부수기 시작했어요. 첫째와 둘째는 정말 죽을 뻔했답니다. 죽을 뻔했지만 데드하드를 사용해서 빠져나왔어요. 아기돼지들은 데드하드를 쓸 수 있나요? 네, 부상을 한번 당했었기 때문에 네, 그 인내 상태에 빠지기 전에는 한 번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데드하드를 사용해서 빠져나왔답니다. 그래서 첫째랑 둘째가 데드하드로 빠져나오니까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셋째 집이요. 셋째 집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빨리 셋째가 있는 집으로 후다닥 뛰어갔답니다. 근데 셋째 집이 안 지어져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벽돌을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자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벽돌을 직접 만들어야 했어요. 이제 새끼 돼지들은 죽을 운명에 처한 거예요. 어떡해. 그러자 저 멀리서 망치를 들고 있던 셋째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계속 다가오는데 애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벽돌을 직접 깎았다고 했죠. 네. 개시 펠창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달렸는데. 네. 거의 3대 1000은 들 법한 그런 헤비 오크 돼지 새끼가 되어 있었던 거죠. 준내 세 보였어요. 대박. 때마침 늑대는 다가왔고 셋째 돼지를 보고 바로 도망을 갔다가 기선제압으로 이겼네요. 그쵸. 그 근육, 그 두근거리는 이두박근을 봤는데 도저히 상대가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씹었다가 이빨 부러질 일 있나요?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재밌었죠? 재밌어요. 이제 자세히 더 해주세요. 더 해달라고요? 이번에는 그 집 채만원 늑대를 위한 빨간 망토 얘기를 해주세요. 빨간 망토요? 아, 내가 해주고 싶은데 우리 자야 되지 않나요? 이러다가 흰재가 그렇게까지 나오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그만. 새끼 돼지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진짜 돼지 새끼 삼형제 아니었나? 아기 돼지 사면 되지. 아기 돼지 삼형제인가? 누가 돼지 새끼랑 그래? 애들 동안데. 아 씨발 돼지 아기라 그래. 돼지 새끼라 그러지. 돼지 새끼 삼형제, 아기 돼지 삼형제. 아기 개라고 안 하잖아. 강아지. 돼지개를- 아 강아지. 아기 고양이라고 안 하잖아. 옛날에 뭔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큰오빠랑 이제 살던 강아지 때문에 이제 그때 새끼란 말을 배워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강아지 보고 오빠 개새끼 이래버리는 거야. 가리키면서 오빠 저기 개새끼 두 발로 걷는 개새끼. 그래가지고 큰오빠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 개의 새끼는 개새끼가 아니라 강아지라고 하는 거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헨젤과 그레텔도 진짜 개 등신 같긴 하다. 엄마 아빠가 헨젤과 그레텔을 팔아먹으라고 했었나? 그 이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숲속에를 버렸었잖아. 아 숲속에 애들을 버렸구나. 그때 알기로 그걸걸. 이제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고 새엄마인데 걔 아빠가 나무꾼이었나 뭐 장사꾼이었나 그런데 애들을 키우기가 힘들어지니까 엄마가 꼬드긴 거야 아빠한테 애들을 숲속에 버리고 오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오빠였나? 오빠가 듣고 이제 밤마다 나가서 빛나는 돌 주워와가지고 이제 그날 떠나는 날에 수레 뒤에서 애들 앉는다 그랬는데 내려오면서 이제 돌 떨군 거야. 돌 떨궈가지고 이제 빛나니까 그 돌보다 돌아갔는데 이제 그거를 보고 또 내다버렸어. 근데 그때는 이제 돌이 없으니까 빵을 들고 왔거든. 빵을 떨궜는데 이제 그 애를 먹을 거 아니야 동물들이. 이제 그래가지고 못 돌아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마녀의 집에 갔다 온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동생 쪽이 마녀의 그걸로 갖고 이제 오빠가 갇혀가지고 오빠를 잡아먹겠다. 근데 이제 뼈다귀 내리면서 이제 말랐다는 강조하다가 아 맞아 눈이 안 좋았지. 맞아 눈이 안 좋아서 마녀가 참다가 안 되니까 그냥 먹자 구워 먹자 해가지고 했는데 눈이 안 좋으니까 남매 둘이 짜고 쳐가지고 그 화로였나? 그 뭐지 빵 굽는 그런 쪽 있잖아. 마녀가 이제 여동생한테 온도 체크하라고 보냈는데 계속 여동생이 자기는 모르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많이 답답해가지고 자기가 못했다고 했는데 보려고 이제 몸 딱 숙이는 순간 뒤에서 확 밀어가지고 물길 속에 집어넣고 가둬가지고 불태워 죽였던 걸로 기억하고 갇혀진 것도 그거였을걸. 마녀의 집이 과자였는데 그거 먹다가 들켜가지고 괘씸하다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였을 거야. 만약 그 새끼도 제정신 아니었나. 그래서 관련된 게임 하나 있지 않나? 헨젤과 그레텔 반영된 게임이 하나 있을걸? Listen, listen. I can listen. 꽤 재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나중에 한번 해봐. 그래. 황당한 동화책이 뭐였지? 개미와 배짱. 옛날에 개미와 배짱이가 살았어요. 개미는 겨울에 먹을 음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배짱이는 가만히 쳐앉아가지고 바이올린이나 연주를 했어요. 끼가. 개미는 말했죠. 아유, 저 등신 새끼.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달라고. 겨울에 얼어 죽겠지. 배짱이는 개미를 보면서 말했어요. 에휴, 인생은 짧은데 왜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나. 겨울 되면 그냥 죽고 말아야겠다. 그러자 겨울이 다가왔어요. 개미와 배짱이가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배짱이는 얼어 죽고 개미는 모아둔 식량으로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요. 틀렸어요. 그것은 아주 편협한 생각이에요. 어떻게 상상력이 그따구죠? 그럼 어떻게 됐나요? 배짱이는 겨울이 되기 전까지 바이올린을 마스터해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어 중국 순회 공연을 벌어들여 수억 원을 벌어들였고, 개미는 인간의 손에 판매를 했어요. 아이들의 장난에 결국 다 죽고 만 거예요. 안돼, 개미야. 때로는 열심히 일하는 게 그게 안 될 때가 있답니다. 운명이 잔이네요.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거죠. 하긴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한 계절 동안 음식을 다 모아놓으면 결국에 다 썩겠다. 그렇죠. 결국에 다 썩었어요. 살짝 바꿀게요. 개미는 그렇게 열심히 겨울이 되기 전까지 식량을 모았지만 다른 강도한테 털리거나 아니면 음식이 다 썩어버린 후였답니다. 하지만 배짱이를 보세요. 봄, 여름, 가을 행복하게 바이올린 치다가 겨울에도 바이올린 치면서 먹고 살고 있잖아요. 전국 순회 공연을 돌면서 수억 원을 벌어들였다고요. 역사에도 한 줄 이름을 남겼죠. 배짱은 바이올리니스트 배짱. 미쳤다. 하긴 걔네가 그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할 때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을 정도면 걔네 태어나서부터 뭔가 있었다, 그치?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그거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있는 집에 태어났네. 결론은 뭔지 알아요? 네.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지 다양한 행동들을 할 수 있다. 그런 교육. 단순 노동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머리를 써야 된다. 이런 교훈이 있다니. 어때요? 잘 들었죠? 재밌어요. 이제 자야 하니까 잘 자요. 네. 다른 통화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옛날에 동화를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많긴 했죠. 기억에 남는 게 그게 있어. 마법의 설탕 세조각. 그게 뭐예요? 몰라? 네, 이거 유명한데. 말해보세요. 그 유명한 수학교 도서 목록에 있음. 말해보세요. 이제 주인공은 여자아이야. 어린 여자애고 말총머리 하고 있던 걸로 기억이 나. 포니테일. 네, 그래서 애니까 이제 막 자기 멋대로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부모님 그 못하게 하잖아. 한 일찍 자라 공부하라 그러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내 기억하기로는 그 전단지인가? 이제 모든 거를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가게라면서 있었는데 여자애가 그걸 보고 찾아갔어.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이 6개인 할머니였나? 할머니가 나와서 이제 엄마 아빠가 너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한다 라는 거를 비슷한 걸 말하니까 이제 설탕 2조각이었나? 2조각이 아니라 2조각을 줬어. 엄마 아빠한테 다시 먹이래.
이제 그러면은 이제 자기 말 안 들을 때마다 키가 다시 줄어든다고 그러는 거야. 이제 여자애는 신나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다시 매겠지. 그럼 이제 엄마 아빠가 하는 말에 이제 안 들어도 되는 거잖아. 자기가 하는 말에 엄마 아빠가 거절할 때마다 몸이 다시 줄어드니까 작아질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응.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휴지 정도 크기가 돼가지고 옷도 못 입으니까 이제 휴지로 이제 몸 가리고 다니는데 친구였나 와가지고 이제 집에 찾아온 거야, 놀러. 장식품처럼. 장식장에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못 나오게 해가지고 놀고. 나중에는 이제 고양이도 있었나?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고양이 뒤에서 소파 밑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러다가 여자애는 이제 밤에 무섭잖아. 엄마 아빠는 이제 안 나오고 이제 딸내미가 믿고 그러니까 소파에서 안 나오고 그래서 우니까 이제 애가 우니까 결국은 엄마 아빠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 다시 돌아오면 안 되냐고 셋이서 막 얘기 막 나오다가 다시 마녀를 찾아가게 됐어. 찾아가게 돼가지고 이제 다시 돌리고 싶다 그러니까 돌려줄 테니까 그 설탕 두 조각을 자기가 먹으래. 그 여자애 보고 그 여자애가 결국은 먹었어. 이제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 말 안 들을 때마다 자기 키가 다시 줄 거 아니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갔으니까 엄마 아빠는 그 기억 못해. 그런 일이 있었는 거를. 그래서 하루아침에 내 딸내미가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 너무 이상하니까 물어봤대. 애는 이제 고민하다가 털어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막 얘기하다가 설탕 소화액이었나? 소화가 되면은 이제 그런 마법이 소용이 없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엄마 아빠 말해서 자기 말 거역해보라고 이제 딸내미는 이제 고민하다가 거절했는데 진짜 안 작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뻐가지고 이제 앞구르기를 뒷구르기를 하면서 굉장히 신나했다는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었어. 아, 보니까 그거 광고 같은데? 광고? 가스알명수 광고 아니야? 가스알명수 한 병이면 마법에 설탕 2조각도 시원하게 내려갑니다. 광고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그 책 3, 4학년 때일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책 도서 퀴즈로 뭐가 나왔냐면 그 마녀의 이름을 묻는 게 있었어. 마녀의 이름? 길었거든. 프란치스카 프라켄 사이켄이었나? 아무튼 약간 그런 이름이었던 기억이 나. 손가락이 속했지. 그럼 그 사람은 결혼 반지를 낄 때 도대체 어디에 낄까? 일단은 네 번째가 아닐까? 5번째일 수도 있지. 새끼손가락 옆에를 납치라고 하잖아. 그런가? 저기 새끼손가락 옆주고 아무튼 그쪽에 하겠다. 근데 4번째라는 그런 상징적인 것도 있으니까 4번째가 또 아닐 수도 있지. 아무튼 그림이 좀 되게 약간 좀 기괴했던 걸로 기억해요. 약간 귀여운 그림체가 아니라 약간 소설책이었거든? 어린이용, 저학년용 그 책이었는데 약간 그 외국의 그런 그림 있잖아. 약간 사실적인 그림에 약간 그런 그림에서 약간 좀 징그러웠던 기억이 나. 보통 그런 것들은 실제로 있었던 걸 수도 있어. 항상 영화들 보면 그렇잖아. 아, 이 동화 재밌다 하면서 동화 속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막 렁아가 하면서 이제 영화 시작할 때 외국 동화 되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 흥미롭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지. 한국 영화가 너무 희망찬 내용들만 있어. 살짝 다크한 느낌도 있어. 하긴 외국은 좀 다크한 느낌이 강하긴 해. 검은 고양이 기억나? 몰라. 이제 아내의 희생과 함께 아내가 키우던 검은 고양이를 벽에 묻었다라는. 살아있는데? 그런 책이 있어. 아내가 퍽이나 좋아하겠다. 아니 그 약간 고양이를 싫어했던 걸로 기억나. 남자 주인공. 아니 약간 응. 그 사람들도 그렇고 뭐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의 원래 성격이나 생각들을 싸그리 그냥 무시하고 뭔가 행동을 다 행동하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죽었어. 내가 죽어가지고 먹으면서 오빠 이러면서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나를 알면은 아이고 오빠 가는 길에 버거킹이라든 뭐라 하면서 버거킹 주는데 근데 그거 무시하잖아. 그럼 바로 그럼 제 세상에 마카롱 올라가는 거야. 마카롱. 달콤하겠다. 그래 죽은 사람도 생각해야지. 나도 사람이거든. 죽은 사람도 사람이거든. 생각해보면. 그 시기에 일필치기 안 한 것 같은데 필독 도서로 들어가 있던 게 참. 특제 죽었으니까 나도 이제 당신 곁으로 갈게. 옆에 내가 만약 귀신이야. 자살하려고 미친 새끼 뭐하는 짓이야 이러지. 당연히 빨리 와. 너무 외로웠어 이러겠냐고. 로미오와 줄리엣. 그래 씨발. 죽은 사람 생각을 잘 안 해줘요. 프린스 앤 프린세스 생각난다. 음. 그림자로 만든 애니메이션. 약간 어디였더라? 프랑스였나? 약간 우이 하는 그게 있어. 그거 굉장히 재밌는데 이제 밤마다 연극을 하는데 3명이서 한단 말이야. 이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랑 너 중년 남자 하나랑 해가지고 연극하는데 그게 재밌는 거 많아. 웃기고. 연극하는 느낌 나쁘지 않지. 여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무화과 이야기가 있어. 이집트 배경이란 말이야. 이제 나무 하나만 가지고 있는 소년이 있는데 걔 나무가 집이야. 그래서 거기서 자고 한단 말이야. 한겨울이었나. 이제 그쪽에 여왕이 굉장히 예뻐.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소년이 와 꿈에서 그 왕이 나오게 해주세요 빌었는데 다음날에 그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자란 거야. 자기 가지고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였거든. 한겨울에 무화과가 나와서 익은 거니까 놀라울 거 아니야. 하나만 딱 익었어. 게다가 다른 거 다 있는데 그래서 자기 먹을까 하다가 이 신비로운 걸 자기가 먹을 수 없지 하면서 이제 여왕한테 가지러 간 거야. 그래. 근데 가서 이제 바치니까 그냥 먹을 거 아니야. 일단은 줬으니까. 또 아련을 했네. 했어. 야 진짜 착한 왕이다. 근데 그 전이 뭐였냐면은 이제 어떤 하나가 이웃을 시기해가지고 이웃 벌 해달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거는 왕이 보기에 그거는 이웃 잘못이 아니라 네 잘못이다. 여자를 데려가서 뭐 한 곤장 같은 걸 철하라는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와가지고 무화과를 바친 거야. 걔는 엄청 착하구만. 지쳐맞아 놓고 주인공이 맞은 거지 곤장을. 아니 이제 주인공을 맡기 이전에 왕을 아련하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이제 벌 받고 나가는 장면이었거든. 그 전 사람이 그래서 이제 정말 바치니까 참 착한 왕이네. 일단 먹었는데 맛있대. 맛있어가지고 좋으니까 정말 처음으로 쓰게 뭐였더라. 막 금이랑 은으로 된 잔이랑 쟁반 이런 거였을 거야. 근데 그거 줘가지고 이제 걔는 신나서 갔겠지. 하루가 지나니까 이제 또 무화과 나가 익어. 또 갖다 바쳐. 또 맞춰. 그 다음에는 아마 헷갈리는데 처음에 돈이었나 잔이었나 그런데 이번에도 얻어가지고 신나서 가. 근데 이제 그 곁을 지키던 시종이 질투가 나는 거야. 고작 무화과 하나에 쟤는 막 저렇게 막 엄청난 걸 받으니까. 씨발 겨울에 무화과를 줬는데 고마운 하나지. 과일이 어디서 나노?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 나와가지고 손한테 경고를 해. 다음번에는 입을 가리는 게 좋겠다. 그 왕님이 너한테 이 냄새 난다 그랬었나? 약간 좀 꼴보기 싫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조심하는 게 좋겠다. 소년이 도와줘서 고맙다 하고 집에 돌아가 나무로. 그 다음날 되니까 또 무화과가 익어. 그때 이제는 이제 수건을 입에 둘러가지고 가는 거야. 그 이번에도 이제 왕한테 바치고 그때는 이제 소를 30마리인가 받아서 가. 야 씨발 무화과 코인 개지린다. 근데 이제 안 그러던 애가 갑자기 입을 가려 나타났으니까 왕이 의아할 거 아니야. 그래서 시종한테 물어봐. 시종은 이제 막
아, 이걸 말하면 두렵다 하고 말하기 주저하는데 그걸 보고 왕이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네 몸을 치겠다라고 말해. 그래가지고 말하는데 시종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아, 폐하한테 입냄새가 나서 입에 갈았다라는 식으로 말을 한 거야. 아, 폐하 입냄새. 응, 그래서 약간 이간질을 한 거지, 서로. 씹새끼네. 그래가지고, 여왕이 이제,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고, 다음날 이때 또 갖다 바쳐. 유아가를.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 주는 게 아니라, 종이 하나 주거든. 그래서 이제 이건 보지 말고, 신하한테 갖다 주면은 상을 주겠다라고 말해. 이제 그때 이제 시종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어가지고 갈취하려고 자기가 들고 있던 이제 금화 하나 이런 거 들고 가가지고 아, 갈 필요가 없다. 이제 그 종이 나한테 주고 왕이 금화를 건네주라고 했다. 갈 필요가 없다 해갖고 이제 바꿔. 그 종이랑 이제 금화를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 그 상을 자기가 받으려고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왕이 말했던 대로 그쪽 사람한테 가가지고 종이를 보여주는데 그 종이에 뭐라고 적혀있었냐면 이 종이를 가져온 사람의 목을 베라라고 적혀있었던 거임. 그래서 목이 베어. 또 다음 날이 돼. 손을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무화과를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이제 왕을 침전을 한다. 아, 그 무화과 소년 이제 무화과 마시고 줬었는데 아쉽다 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임. 무화과 들고. 황당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난리 나가지고 그 신라 어디 갔냐고 막 지르다가 그 종이를 전달하라고 했던 사람이 나와. 자루 들고 있어. 왕이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내가 했던 말 어길 수 있냐라고 하는데 목을 자르는 게 황당할 거 아니야. 하람도 했는데 그래서 딱 자루 여니까 그 신하의 목이 있는 거임. 그래서 그때 이 소년이 이제 아, 어떻게 된 건지 알겠다 하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왕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그러면 나에게는 이제 신하가 없으니까 그걸 네가 하면 되겠다라고 결론이 난 거임. 그래서 그 소년이 신하가 되는 걸로 얘기 끝이 나. 뭐 거기는 신하가 한 명이야. 씨발. 나라 맞냐? 마을 아니야? 재미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뭔 얘기했냐면 처음에 잔 줄 때 있잖아. 아니 쟤는 집도 없는데 잔을 왜 주냐고. 나무 위에서 잔을 왜 주냐고. 그 소는 어디다 키우냐고. 바로 방목해. 보통 신하가 말하기 주저하면 걱정 마라 내가 죽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게 일방적일 텐데 말하지 않으면 내가 네 목을 치겠다라고 말했으니까 그것도 웃긴 거야. 새끼야 말하지. 죽는데. 내 손에 죽을래 제 손에 죽을래 이거니까. 그것도 웃겼어. 아니 그 죽은 신하도 존나게 웃긴다. 쪽지를 그럼 지가 한번 펼치보지. 종이를 안 보고 그냥 갖다 줬는데 이제 와 난 이제 부자다 이러고 있는데 그 딱 알아가서 죽은 거니까 개웃긴다. 욕심 많은 신하였지. 재미있어. 프린세스 잘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웃긴 내용이 많은 단편 애니메이션 묶여있는 거란 말이야. 정말 재밌어. 여왕과 새 얘기도 재밌어. 여왕 것에? 신기해. 별의별 게 다 있네. 뭔데 이야기 들으니까 재밌다. 여왕과 이제 새 얘기인데 이제 여왕이 예뻐가지고 이제 구원자들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대신에 이제 숨바꼭질 같은 걸 해. 이제 찾으면은 그 사람은 죽어. 죽어? 구원을 했던. 대신에 이제 해가 지기 전까지 시간이 있는 거야, 이제. 그날 해가 지기 전까지 이 사람을 못 찾으면은 이제 그 여왕은 이제 그 사람이 결혼하는 거고 아니면 그 사람 죽는 거지.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그 옛날 중세 시대랑 과학이 합쳐져가지고 이제 커다란 탑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여왕이 레이더를 돌린단 말이야. 윙윙 하면서 찾으면은 개쩐다 씨발 커뮤니티 센터인데. 찾으면은 버튼을 눌러. 레이저가 날라가. 그 사람 사라져.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아니 갑자기 스타크래프트로 왜 바뀌냐고. 아니 심지어 비행기 타고 다니. 새끼가 뭐냐고.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뉴클리어. 와 진짜 할게. 이 사람도 구원자야. 이제 남자가 이제 새를 기르고 있는데 야 이 새의 노랫소리는 뛰어났다. 이제 여왕도 네. 너네 왜 앉아? 얘기하고 있었어. 아예 앉았어? 아직 안 잤어. 어? 아직 안 잤어. 미쳤네. 들어올래? 아니 나 까미리 산책 좀 왔다 오기. 아, 여기서 갔다 올래? 가자.